그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풀렸겠죠. 아, 그죠? 예. 아, 맞네. 맞네. 그렇게 뚝 떨어질 때 풀릴 수 있었으면은. 그럼요. 예. 그리고 거꾸로 그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문제가 쉬웠으면 내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직장인분들이 그러시거든요. 아, 일이 힘들어요. 그러면 당연하네요. 당신이 소중하니까요. 너무 좋은 그거다. 이게 내가 해도 되고 누가 해도 되고 감남이 해도 되고 을려다가 해도 되는 거면 그러면 유입이 무한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른 보상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어려워야 돼요. 어려우니까 내가 힘들어야 하는 거예요. 되고. 내가 힘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앞에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통찰력이라 그럴까요? 데이터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스크리닝이 아니라 데이터 마이닝을 해내는 네. 그렇죠. 광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 데이터를 보고 네. 해석하는 과정 자체를 밟아보셔야 되는데요. 네. 그러려면 필요한 게 어떤 거냐면 먼저 문제를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에 대한 정의. 내가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를 잘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목표와 문제를 좀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는 이제 상업적인 프로젝트를 많이 하니까 네. 그러면 사업적인 형태의 어떤 문제를 얘기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도와주세요. 그래서 뭘요? 그랬더니 저희가 이런 문제를 풀고 싶은데요. 문제가 뭔데요? 그러면 얘기하시는 게 매출이 안 나요. 근데 그건 목표죠. 네. 매출을 내고 싶다는 목표죠. 그죠. 문제는 뭐냐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런 형태의 어떤 방향성과 그다음에 타겟팅을 해왔는데 네. 이런 부분들의 시도가 결과가 모호하거나 혹은 잘못 나오고 있으니 어떻게 이런 형태의 어떤 착점에 대한 반응을 정교화시킬까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목표와 문제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어떤 구조적인 사고의 어떤 체계화에 대한 부분들의 훈련을 좀 받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건 이제 랭귀지를 배워야죠. 뭐 그래서 언어라는 게 단순히 이런 한국어, 영어 이런 언어가 아니라 네. 뭐 컴퓨터를 운용하려면 컴퓨터의 언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한 그쪽에서 정해져 있는 로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업이라고 그러면 업에 필요한 언어가 있거든요. 네네. 그 업종별로 되어 있는 도메인 날리지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배우고 마지막에 그 결과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네. 능력을 갖추는 작업들을 좀 해야 됩니다. 번역도 할 수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그 언어에서 그 예, 일상 언어로. 맞습니다. 일상 언어와의 번역이 여러 사람들의 합의에 굉장히 소중한 그런 형질이에요. 그건 네. 갖추면 이제 영향력이 커지죠. 더. 이것도 그런 일상 언어로의 번역 결과물인가요? 최대한 더 많은 분들에게 좀 설명을 친절하게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네. 이제 저희 한계가 있으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의 모든 것을 담지 못했지만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좀 봐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걸 잘 많이 뭐라 그랬지? 잘 정리를 해서 문제가 있어야지 이거를 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찾는 과정이 되게 네네. 어려워요. 특히 한국의 교육이 뭐 여러 새로운 시도가 나오고 있지만 네. 정답을 내는 쪽으로 지금까지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변별력, 그다음에 공정성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의 수능도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을 요구받잖아요. 네. 근데 정답이 혼동되면은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정해져 있는 규칙 안에 들어있는 한계만으로 정답이 나올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요. 너무나 변인도 많고 맞아. 환경도 다변화돼 있고 네. 계속 변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코어를 끌어내고 영향력의 우선순위를 정한 작업들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크리티컬 띵킹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앞서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익숙하죠. 크리티컬 팅킹이라는 거 조금 더 자세히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면. 보통 많이 이런 일이 나오거든요. 미국의 굉장히 큰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들 그다음에 인텔리전스 서비스들은 말이야 입사 문제가 어려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뭐 미국의 주유소가 몇 개 있는 것 같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구글의 입사 시험 뭐 그런 거 이렇게 많이 나오죠. 나오잖아요. 유튜브에도 예. 뭐 나오고. 예. 근데 그게 답을 내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 답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논리 전개의 방법과 네. 그 사이의 가설과 거기에 따른 검증의 체계가 논리적인지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답이 뭐 3,000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넌 어떻게 생각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니? 그 과정에서 어떻게 수많은 형태의 가능성들을 하나의 더 높은 확률이나 아니면 논리로 전개하고 있니?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 우리가 문제 풀 때 하다 답답하면은 맨 뒤에를 보고 한번 쓰잖아요. 이거 3 쓰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요즘 누가 그러시던데 뭐 네. 자제분이 2학년인데 네. 숙제를 할 때 엄마 아빠 들어가 있어? 그래가지고 봤더니
그 알렉사한테 물어봤다고. 답안지도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AI 스피커가 얘기해 준다고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뭐라고 했냐면 네. 그 친구 훌륭하네. 어떻게 새로운 기술을 쓰는지도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앞으로 그런 형태의 어떤 단순한 숙련이라는 게 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더 나은 형태의 큰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그런 프로세스는 자동화될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뭐 장려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의 연습을 좀 시키는 것이 맞다. 저희는 이쪽이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런 문제를 찾기 위해서는 크리티컬 띵킹 과정이 필요하다. 네. 그 과정을 이제 혼자서도 깨우치는 훌륭한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먼저 그런 일을 겪어봤던 분들한테 도움을 얻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저희 회사에도 저희 팀은 주로 이제 저는 전공이 이제 이공이지만 네. 함께 일하는 동료분들은 대부분 전공이 인문 쪽이에요. 진짜요? 네, 저희 팀은 분석 쪽이기 때문에 주로 전공이 경제, 사회, 심리, 그다음에 인류학 그리고 사학, 철학 이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모이면 이제 각자의 전공이 있죠. 네. 그러면 그쪽 전공의 언어와 사고의 체계와 한 공부들을 같이 섞어내요. 그다음에 먼저 오셨던 분들이 겪은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네. 그때의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공부를 계속하는 게 일이기도 해요. 네네. 그래가지고 트렌드 노트라는 책을 매년 내고 있어요. 네. 벌써 올해가 6년째거든요. 트렌드 노트. 네, 그래서 그분들끼리 저작물을 만들어서 네. 그거를 세상에 이렇게 밝히고 다시 대중으로부터 말씀도 듣고 하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네. 저희는 이제 일이 공부고 공부가 일이고 네. 그것이 수련이고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일의 과정?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건가요? 그렇죠. 먼저 네. 저희 같으면 마이닝 마인드가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의 마음을 보는구나. 네. 마음은 어디에 표출되고 있지? 그분들이 남긴 자산들이 있잖아요. 네. 뭐 트위터, 블로그, 뭐 여러 가지의 소셜 미디어, 온라인에 남기시니까 네. 그건 마음의 조각이구나. 네. 그럼 다 모아서 얼개를 만들죠. 그래서 사람의 마인드 맵 같은 거 만들거나 문제 자체를 그렇죠. 발굴하는 게 어렵네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전체를 바라보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가 오냐면 각자 하고 계신 일에서 풀지 못한 어려움들이 와요. 네. 그럼 이제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어떤 걸 하고 싶냐 하면 뭐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 매운 라면을 내고 있는데 사람들은 매운 라면을 많이 사 먹는데 왜 사 먹을까요? 그럼 데이터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중간고사가 나와요. 중간고사? 중간고사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러면 스트레스 해소에 이 매운 네. 캡사이신이 도움이 되네요. 말도 안 되죠. 네. 이런 건 발견이자 하나의 추론이자 네. 확인이자 그런 걸 기반으로 했던 프로블럼 솔빙이거든요. 그럼 네. 그때부터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중간고사 힘드시죠? 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그분들한테 위안이 되죠. 네. 뭐 이런 작업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 문제를 발견하는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맞아요. 문제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 인간의 굉장히 큰 지혜가 요구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배제되기 어렵죠. 예를 들면 어떤 고객사랑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계신 거죠. 끊임없이 합니다. 고객사에서도 어떤 자기들의 문제조차 발견을 못하는 단계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목표를 설정하신 다음에 가설을 세우세요. 가설. 그 가설을 저희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해 볼 수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하나씩 조금씩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이건 아니네요. 이건 아니네요. 네. 예를 들어서 소스의 맛이 아니네요. 면의 문제였네요. 이런 식으로 끝없이 나가는 거죠. 가설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라면 회사인데 스프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하고 스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가설 검증을 해주세요. 아니라 면이었다는 근데 거죠. 보면 면이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없다면 답을 줄 수가 없는. 그렇죠. 그래서 목표와 문제와 네. 그 탐색의 과정과 문제가 밝혀진 다음에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에요. 네. 근데 그 과정에 저희 사람의 어떤 지혜와 데이터의 힘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게 그냥 뚝 떨어지는 건 아니네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풀렸겠죠. 그죠? 네. 맞네. 그렇게 뚝 떨어질 때 풀릴 수 있었으면은. 그럼요. 네. 그리고 거꾸로 그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문제가 쉬웠으면 내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직장인분들이 그러시거든요. 일이 힘들어요. 그러면 당연하네요. 당신이 소중하니까요. 너무 좋은
그거다. 이게 내가 해도 되고 누가 해도 되고 감남이 해도 되고 을려다가 해도 되는 거면 그러면 유입이 무한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른 보상이 낮아집니다. 아.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어려워야 돼요. 어려우니까 내가 힘들어야 되고. 내가 힘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습니다. 와. 약간 스님 같았어요, 방금. 머리가 길지만 일이 힘들어서 고민인 당신께 드리는 말입니다. 네. 와, 진짜. 근데 여기 조심하실 게 있어요. 네. 힘든 것과 괴로운 건 다른 거예요. 힘든 건 공력이 들어가는 거고요. 네네. 괴로운 거 거기서 내가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는 내가 참을 수 있지만 괴로운 건 참으시면 안 돼요. 네네. 힘든 건 숙련을 통해서 나의 숙고를 통해서 네. 좀 더 나아질 수 있고 품이 커질 수 있죠. 네. 그래서 그건 내가 감내해야 될 몫이에요. 네. 근데 내가 거기서부터 고통을 느끼고 내 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길을 찾아야죠. 괴롭고 누가 괴롭히고 심지어. 그거는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역시. 네. 죄송한데 혹시 그거 여쭤봐도 몇 년생이신지. 네. 아니 외모를 실제로 보시면 밝히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오래했죠 일을. 그러니까 했죠. 되게 옛날 얘기도 하시고 최근 얘기도 하시니까 더 헷갈려요. 경험이 좀 쌓이면 네. 너무 좋은 점이 하나 있는 것이요. 네네. 뭐 그만큼 총기가 무뎌질 수도 있겠지만 네. 예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거. 그런 말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옛날엔 말이야. 근데 이게 나 때는 말이야. 그건 나쁜 얘기인데요. 네네. 옛날에는 그거는 나쁘지 않은 얘기예요. 이렇게 발전했구나. 네. 이렇게 달라졌구나. 그러면 그 고마움도 알 수 있고 네. 예전의 경험으로부터 코어가 되는 욕망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기억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험이 많은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이렇게 아까 근면함으로 승부 보던 때는 끝났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건 되게 슬픈 얘기인데요. 네. 사실 이거예요. 근면함이 빛을 발하려면 네.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돼요. 방향이 올바라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근면함에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그럼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네. 이쪽으로 가도록 하자. 네. 누가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앞에 네, 계신 네. 분이. 네. 방향이 옳아요. 그러면 네. 근면하게 하면 그만큼의 성취가 날 테니까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게 죄송하게도 모터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해야 된다. 그럼 나의 밸류가 있을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두 번째도 큰 위기지만 사실은 네. 앞쪽이 이슈가 있어요. 방향성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네. 우리가 삶에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함께 있는 게 너무나 좋은 일이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해보자라고 네. 이제 합의를 해온 거예요. 네네. 그랬더니 분화된 사회가 온 거예요. 분화된 사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예전에 끈끈함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사회가. 네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뭐 식당을 여셨는데 네. 회식용 식당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주로 네. 밤에 엄청 많이 오셔가지고 막 부어라 마셔라 네, 막 네, 파도를 네. 태우고 그런 식당을 여셨어요. 네, 네. 근데 사회가 지금 그쪽으로 안 가고 있어요. 그럼 큰일 나요. 뭐 전단지를 돌리고 뭘 해도 안 된다고요. 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그 일을 근면하게 준비를 한다고 해도 사회가 멀어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먼저인 것이 지금 이슈예요. 변화가 많아졌기 때문에 예전 방식의 관성처럼 되어 있는 방향이 네. 더 이상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자동화 로봇을 어플라이한 그런 레이트에서 넘버 원이에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만큼의 네. 어떤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네. 거꾸로 개인에게도 그 역동성에 준하는 현행안을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입장에서 경쟁력이지만 개인에게는 엄청난 압력이 들어올 거니까 네. 그걸 준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근데 이런 거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을 좀 준비를 해야 될지.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네. 뭐 형태는 다르지만 상수처럼 우리한테는 명제 같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네. 저거잖아요. 무리를 지어서 생존했던 집단이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뭐 인류가. 예, 진화를 네. 전공하신 선생님들 생명공학 전공하신 다 똑같이 얘기하세요. 우리는 집단 생활을 통해서 그렇죠. 뭐 사회학이건 심리학이건 네. 그러면 상호 간에 도움을 주고 이 집단에 대한 부분들의 배려가 될 수 있는 쪽은 남겠다. 네. 그 방법이 끈끈하게 예전처럼 갈 거냐, 좀 약간 성기게 갈 거냐, 네. 끈끈함의 방법을 다르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뭐 명제 안에 들어있는 방법론의 차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평함, 공정함 이런 것들은 시대의 정신이죠. 네.
당연해요, 그거는. 왜냐하면 나는 소중하고 상대도 소중하면 서로 존중해야 되니까. 네네. 그럼 그런 것들은 정말 명제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거기에 부합하면 네.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아,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시대의 트렌드와 일치하는가? 네. 그걸 먼저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거기에 네. 반복되거나 배치되면 그때는 전체 사회의 디맨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존재의 의미를 밝히기가 좀 어려워지죠. 아, 그러니까요. 아까 뭐 회식용 식당이라는 걸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네.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트렌디한 것 같은데도 시대 정신과는 좀 안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직업들도 아마 고민해 보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트로스펙티브예요, 인간이 원래.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을 자꾸 돌아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게 잘 됐으니까 이게 잘 될 거야라고 희망한단 말이에요. 네.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를 보지 말고 지금을 보는 것이 맞다. 네. 그걸 이제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네. 미래에 유망할 그쪽 방향을 인정한다는 거죠. 지금의 방향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겠구나 우리는. 네. 우리는 다 평등하고 공평하고 자존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상호 요구하게 될 것이니까 네. 그만큼의 어떤 변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만약 공부를 한다면 네. 지금 뭐 저희가 대학생분들도 많이 네네네. 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런 분야로 좀 공부를 만약에 저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 송기령 부사장님이 학과를 선택할 수 있어요. 20살이라서. 네네. 그러면 어떤 거 선택하실까요? 글쎄 네. 저는 일단 많이 여쭤보시는 게 네. 대학생으로 돌아간다면이라는 얘기를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네네. 일단 답은 안 돌아가고 싶고요. 인생은 네. 우연 연속이기 때문에 네네. 똑같은 일을 할 확률은 매우 낮아요. 네. 그래서 다시는 안 하고 싶고요. 그런 어려운 결정을. 굳이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코어가 되는 자신의 관심사가 포함된 공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의 어떤 생각을 알고 싶다면 뭐 심리학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나 아니면 또 인문에 대한 생각 같은 것들은 네.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대신 랭귀지로서 데이터를 이해하는 능력은 탑재하셔야 돼요. 어떤 걸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게 네. 마치 예전에 당신 글을 읽을 수 있어요랑 비슷해질 것 같아요. 앞으로는. 네. 의사결정할 때 데이터를 보고 의사결정하는 것이 네. 하나의 문화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랭귀지를 이해하는 작업들이 필수로 요구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많잖아요. 뭐 무크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네. 그쪽에 대한 공부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굳이 직업과 연결시킨다면 내 본질은 정해야죠. 내 본질. 네. 내가 좋아하고. 본진. 본진. 네. 나의 본진.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예요. 그러면 그래요. 뭐 어느 분야에서요? 낙농업의 소의 우유를 잘 만들고 채취하는 쪽이신가요? 아니면 그 안에 들어있는 목초에 대한 관리와 그걸 기반으로 했던 영양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좀 깊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야지만 실제적인 형태의 성취가 내가 했던 형태의 기회와 연결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도메인에 대한 부분들은 정하는 것이 옳다고 좀 봐요. 확실하게 내 분야를 정하고. 그렇죠. 내 본진.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나의 애호가 들어있게 돼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힘들어야 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힘든 걸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좋아해야 버티죠. 그렇죠. 네, 다시 돌아갑니다. 맞아. 그래서 그냥 눈을 감고 어두운 방에 생각해 보면 내가 그걸 좋아했구나. 네. 내가 그걸 좋아하는구나. 그걸 발견하시는 것이 출발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마이닝 이런 것도 결국엔 또 뭐라 그래야 돼? 내가 아주 우리 어릴 때부터 그냥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문제랑 결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이거 한다고 다 답이 아니라. 절대로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렇게 막 서피스 레벨에서 네. 할 수 있는 건 자동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운 로직과 네. 실제의 도메인이 결합할 수 있을 만큼의 전문성을 확보해야죠.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게 무조건 되는 건 없는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있네요. 그러니까 발견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안에 들어있는 자질과 열망을 네. 발견하는 거고 네. 거꾸로 고객은 내가 묵묵히 해오면 저를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채우는 게 먼저지 알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느 분야를 선택하건 그 분야의 경쟁자보다 앞서려면은 이런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데이터 언어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를 얹으면
내가 어떤 분야에 있던지 그 분야에서는 앞서 나갈 수 있겠다. 예를 들어 똑같이 아까 그거 있잖아요. 네. 아까 얘기하셨던 진짜 안 되는 직업. 회식 중심의 식당. 만약에 회식 중심의 식당 중에서도 데이터 기반으로 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서는 베스트한 회식 중심의 식당이 될 수 있겠네요. 당분간요. 네, 당분간은. 하지만 회식이 다 사라지면 의미가 없기 네, 때문에 네, 네. 그건 마지막 공룡을 보는 것 같죠. 아, 그래서 그렇죠. 방향은 네. 사회 변화에 맞춰 가야 되고요. 경쟁력은 그 맞춰 나간 것에서 능력을 가속화시키는 부분으로 써야 되는 거고요. 네. 그것보다 저는 근원적으로는 경쟁을 안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 경쟁 자체를 안 하구나. 경쟁을 왜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틀이 있으면 거기서 1, 2등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럼 누군가는 되게 힘들어할 거라고요. 네. 성취가 안 나오는 것보다 열패감이 들잖아요. 그쵸. 각자 다 다른 일 하면 안 되나? 아, 다 다른 일. 네, 예를 들어서 신사임당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혼자 쓰잖아요. 이건 저 혼자 하는 거죠. 누가 나오면 짝퉁 아닙니까? 신사임당이라고 누가 또 걸어서 신사임당 하면은 이상한 거죠. 그죠? 네. 그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분류가 되는 순간부터 거기에는 열의와 우위가 나오니까 네. 분류가 안 되면 되잖아요. 유일하면 되죠. 네. 그겁니다. 아. 야,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아까 뭐 공룡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어떤 분야가 내가 유일하더라도 이게 커지고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분류가 되잖아요.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달라지기 위한 나의 노력을 경주해야 돼요. 아, 지속적으로. 그럼요. 혁신은 나아지기 위한 게 아니에요. 생존하기 위한 거지. 시장이 만들어지면 네. 또 100명, 1000명 오신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분들과 다른 형태의 고올과 표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게 혁신이에요. 혁신은 내가 살려고 하는 거다. 맞습니다. 뭐 기업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그렇겠네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와요. 네. 이게 좋아 보이면. 그렇기 네. 때문에 내가 그거를 옆을 볼 게 아니라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난 이게 좋으니까. 내 길을 보고. 그럼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다른 분들이 그만큼의 네. 어떤 열정과 거기에 따르는 성취를 내기가 어려워요. 아, 맞습니다. 과거는 카피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어떤 스텝을 밟을지는 카피를 어떻게 할 거야. 그건 나밖에 불가능합니다. 모르는데. 그 누가 나를 카피하면 영원히 비하인드는 걸요. 그쵸.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하는 일을 그냥 깊게 가는 것만으로도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네. 아, 그렇습니다. 아유, 이 데이터를 보러 왔다가 인생을 배우고. 저한테 이렇게 포춘 텔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점쟁이 같은 거죠. 디지털 포춘 텔러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그러하게 돼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예. 교류가 쉬워졌고 네. 모두가 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한테만 좋은 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의 어텐션을 받으면 네. 그만큼의 나아지려는 시도를 꾸준히 해야죠. 21세기 무릎팍 도사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옛날 무릎팍 도사라는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그러네요. 문제가 있으면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무릎이 닿기 전에 답을 내는. 아, 그게 그거였군요. 네. 그래서 네, 재밌는 건 제가 굉장히 여러 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뵙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는 이제 문제를 풀다 보니까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저희한테 문제를 주세요. 왜냐하면 앞서 있는 기업은 벤치마크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맨 앞에 계신 분들이 문제를 주시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저희도 엄청 배우고요. 재밌는 거는 그분들의 문제가 비슷합니다. 시대의 변화, 네. 사람들의 현명해짐, 여기에 맞추어서 어떻게 본인의 하는 일을 현행화시킬 것인가가 꾸준한 문제예요. 현행화. 하나 더 늘어난 게 뭐냐면 네네. 글로벌화예요. 글로벌. 옛날에는 이런 식이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제 1등하면 됐어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아메리카 가 탤런트에 있는 사람이랑 경쟁해야 돼요. 이유가 유튜브에 똑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같은 란에 있잖아, 심지어. 예. 그래가지고 그 동네 가수분들도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진 거예요. 아, 맞아. 플랫폼은 좋아요. 플랫폼은 그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전부 다 컨텐츠를 네. 넣어주시니까. 네, 네. 근데 이제 크리에이터는 그만큼의 수많은 분들과 경쟁해야 되거든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더 나를 갈고 더 유니크하게 가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 치열함에 대한 부분들이 네. 비슷한 형태의 농도나 시점으로 저희한테 다가오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을 봅니다. 네. 진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눈. 사실 근데 이번에 쓰신 그냥 하지 말라 같은 경우는 그 눈 없어도 읽을 수 있는 책이더라고요.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보고 있어요. 네, 네. 세상을 보고 있는데 제가 책에 썼던 문장 중에 하나였는데 네. 그 소설가 깁슨 선생님이 하신 얘기였어요. 네. 미래는 와 있는데 예, 공평하고 균등하게 온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는 미리 왔고 네. 누군가한테 늦게 온다는 거죠. 그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네. 나의 인지의 문제예요. 누군가는 움직이면서 식당에 지금 바로 돼 있는 데가 많이 나왔네. 그다음에 드는 생각은 그럼 혼자 식사하신 분이 늘고 있는 건가? 그럼 나중에는 식당이 아니라 이제 딜리버리가 되겠네. 이런 분이 계시고 네. 어떤 분은 바는 보이지도 않고 네. 그냥 저 빈자리 있네. 그러니까 그거는 나의 섬세함의 차이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정보를 받아들인 다음에 해석하는 그런 날카로움에 대한 부분의 차이예요. 그래서 좀 더 섬세하고 민감한 분들은 미래를 지금도 보고 계신 거고 네. 어떤 분은 끝까지 못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거를 누가 바라고 안 시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지금까지 답을 주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사는 게 옳아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그분들도 답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네. 그때의 답이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자. 뭐 그런 얘기를 이번에 책에 좀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사실 한국의 변화와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제가 느낄 때는 예전에는 어떤 분야에서는 일본을 따라가면 됐고요. 어떤 분야에서는 뭐 중국이 더 잘하는 분야도 있으면 중국을 따라가면 됐고 미국이 잘하는 걸 미국을 따라가면 됐는데 어느 순간에 다 따라가다가 비슷해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럼 이제부터는 미지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부가가치의 네. 그런 단계가 이제는 넘어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어떤 거였냐면 빨리 안전하게 값싸게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가가치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네, 네. GDP 10,000불, 20,000불 때는. 네. 30,000불, 40,000불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당신이 주는 게 어떻게 다른데?를 물어볼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만큼의 국리를 해야 되는 것이 나오게 된 네.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국의 구조인데요. 우리가 인구가 굉장히 애매한 인구예요. 5천만이라는 인구가 네. 함께 모여 살기에는 복작복작거리고 네. 소통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름의 어떤 규모의 비즈니스가 가능한 구조예요. 네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런 부의 크기가 그 내수에서 얻을 수 없을 만큼의 큰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교육에서 나오는 굉장히 큰 부가 네. 한국의 원동력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경쟁력을 글로벌 레벨까지 올리는 작업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이유가 내수라면 우리가 규칙을 정할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만 하자 이렇게. 근데 글로벌이 경쟁하기 시작하면 어느 나라보다 산업의 특정한 부분은 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신기술의 적용이나 그것에 따르는 혜택을 보는 거에 되게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동화 로봇을 어플라이한 그런 레이트에서 넘버 원이에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만큼의 네. 어떤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네. 거꾸로 개인에게도 그 역동성에 준하는 현행화를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입장에서 경쟁력이지만 개인에게는 엄청난 압력이 들어올 거니까 네. 그걸 준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좀 더 그냥 해서 되는 때는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군대에서 까라면까 생각을 하지 마. 이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벌써 끝났는데 네. 지금까지 우리가 그것을 희망해 온 거죠. 오히려 그게 더 편하니까. 생각을 안 하고 갈 수 있으면 굉장히 나는 때로는 단기의 위안이 되잖아요. 네. 하면 되니까요. 네. 근데 이제는 생각을 하고 해야지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제가 강연 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네. 선배를 믿지 말라고. 걔도 힘들다고 지금. 걔도 힘들어. 사장님, 그래서 선배도 힘들어 해가지고 대리도 힘들고 부장도 힘들고 팀장 다 힘든 거 아니에요 지금. 다 힘들어요, 임원도 지금. 힘들고 사장님도 힘들고. 저는 다 배우니까 네. 지금 변화가 빨라질수록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네. 엄청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 특히 경쟁이 무한대로 가기 시작하면서 네.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이라는 게 굉장히 큰 분들의 의사결정이 전체 큰 집단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라도 엄청 숙고하고 계신 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1시간 동안 인터뷰했는데 제가 한 10년은 더 지혜로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실제로 그렇진 않더라도. 오늘 그냥 하지 말라의 작가인 송기령 작가님 모시고 오늘은 저자로서 제가 궁금한 것들 많이 여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우리 컨텐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나에게 감정이 이입되고 그를 기반으로 내가 지금도 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읽어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일을 도와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히 이거를 그냥 뭐 잠깐 동안에 이렇게 타임킬링이라든지 아니면 흥미로운 걸 보는 게 아니라 내 생활에 내재화시키는 부분으로 네. 충분히 의미를 주고 계신 거니까. 네. 근데 그때 그 의미에 저는
한 발짝 먼저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think first. 네. 그 think 부분. first. 네. 알겠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그냥 하지 말고 생각하고 해보자. 오늘 송기령 작가님과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